청와대 참선 여행 제1편. 지금의 청와대 터는 일제 치하의 총독부 관저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대통령의 집무실로 건축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본관과 녹지원을 개방했고, 문재인 정부 시기 북악산 탐방로를 모두 개방하였다. 그러다 2022년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지면서 청와대는 내부까지 일반에게 공개된 것이다. 이번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다시 이곳 청와대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요즘 국민의 관심이 높고 방문객도 엄청 많아졌다고 한다. 지난해 12.3 내란으로부터 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6개월여 동안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밤잠을 설치며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살았는지. 아는 자의 지혜로 후손에게 따뜻하고 건강한 나라를 물려주고픈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번 청와대 만행을 하게 되었다. 7시 28분 발 부산에서 KTX에 몸을 실었다. 평온한 기차 안, 창밖을 스쳐가는 나뭇잎에는 제법 초록물이 들었고 세상은 어지러워도 계절은 소리 없이 바뀌고 있었다. 드디어 서울이다. 지하철을 타고 시청역으로 갔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곡 선사님께 예를 올리고 서울 도반과 인사를 나누며 우리는 예약된 점심시간까지 여유가 있어 서울시청 신청사로 갔다. 앞면이 유리에 철골이 드러나는 수도 서울 시청 청사라고 하기에는 외양이 다소 파격이다. 내부로 들어가니 입구 높은 벽면을 따라 화분의 푸른 식물이 빼곡하다. 신청사는 마치 유리온실 같아 수직으로 벽면을 가득 채운 식물이 자라고 있는 수직 정원이 있었다. 푸른 잎이 주는 싱그러움과 촉촉함, 높은 층고가 주는 탁 트인 개방감과 더 넓게 느껴지는 체감 덕분에 나름 서울의 첫 인상이 좋았다. 소공동에서 점심으로 직접 만든다는 손두부 정식을 먹고 청계천을 걸어 광화문에 도착했다. 쨍한 햇빛이 좀 강하지만 가벼운 바람도 불어 걷기에는 불편하지 않았다. 광화문 광장에는 태권도 관련 행사가 있어 하얀 도복을 입은 수많은 학생이 뜨거운 햇살 아래 시범 경기를 선보이고 있었다. 여기저기 박수와 함성이 터지니 경기라기보다는 마치 축제 같았다. 불과 한 달여 전만 해도 이 광장에서 야광봉을 들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국민들의 함성을 뉴스로 전해 들었는데, 이제는 이렇듯 평화로운 일상을 마주하니 그 과정을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 든다. 하지만 우리 주변은 여전히 무너진 경제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 서울 한복판 광화문 곳곳에 임대 문의를 붙여놓은 빌딩들이 말해주고 있는 듯 했다. 우리는 광화문 열린 공간에 앉아 차를 마시며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우곡 선사님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뿌리 깊은 불신과 부패의 카르텔이 자연 청산되도록 해야 하는데 곧 선출된 대통령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셨다. 아직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 과정이고 우리의 미래가 대단히 불안한 시기로 하늘과 땅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어 매끄럽고 부드럽게 지금의 국난을 넘길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권력의 중심이 될 청와대로 들어가 지신 발기를 하러 온 거라고 하셨다. 부처님의 무심지혜를 득해서 국가와 국민, 동업 중생을 위해 쓰지 못한다면 그 지혜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고. 난세의 사회 공동체와 동업 중생을 위하여 해탈 지혜를 구사하는 게 공덕이자 보살행위라고 말씀하셔서
크게 공감이 되었다. 우리는 광화문을 통과하여 경복궁으로 들어가 경회루를 거쳐 궁 내부를 둘러보고 신무문에서 청와대로 향하였다. 선사님은 경복궁과 청와대 곳곳을 소개하며 그 이치를 설해 주셨다. 우곡 선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무학대사는 인왕산을 주산으로 하여 경복궁을 동향으로 지으라고 조언했지만 타락한 고려 불교를 아는 이성계의 배불 정책은 유학자 정도전의 이론을 받아들였던 거다. 그러다 보니 화기가 센 관악산과 마주치고 그 화기를 막으려 광화문 좌우에 해태상을 둔 것이다. 만약 전궁을 조금 동으로 돌려서 남산을 안산으로 했으면 불운이 그치지 않았던 2조 500년 역사가 다르게 기록되었을 것이다. 지금의 경복궁 위치가 어긋났던 여러 원인 중에 첫째로 이시조선은 고려 왕조를 뒤엎은 전력으로 건국되었고, 둘째는 역천자에게 하늘이 온당한 지혜와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의 실물인 듯하다. 인간은 자연의 피조물이듯 그 누구도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거나 충돌하면 삶이 순탄할 수 없다. 특히 왕조시대는 통치자가 편안해야 백성이 편한 법인데 왕궁터를 잡을 때 이치를 제대로 알고 자연 환경을 응용한 현자나 시운이 아니었던 결과는 500년 조선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지 않는가. 경복궁을 지금처럼 남향으로 지으려면 근처 과학고등학교 자리에 들어섰으면 조선 왕조가 대체로 태평하였을 것이지만 누군가 이치를 알아도 당시로는 토목공사와 물이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예전부터 청와대를 지금의 과학고 자리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남산에서 북악을 관저하면 지금의 청와대가 어디에 들어서야 하는지가 명확하다. 궁궐의 배산주령을 단절한 것은 일제의 악의적인 소행이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끊지 못한 채로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 청와대 불운의 시발점이었다고 본다. 국운은 여러 변수에 의한 것이지만 악운을 방지하는 것도 지도자의 운과 역량에 달려있다고 본다.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고 충돌하지 않는 그 마음이 부처님 법이자 해탈지혜다. 사람이 행하는 일체의 인위적인 것들은 모두 자연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유한하다. 100년 안에 인간의 삶은 끝난다. 덧없는 것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을 어리석다고 하는데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고 순응하면 조화가 일어나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 사바중생은 너나 없이 현실에 끄달리며 살아야 하지만 인연 동기가 주어지면 구석구석 틈틈이 좋은 느낌, 좋은 힘, 깨우침을 얻는다. 관념과 지식으로는 보이지 않는 자연의 변화와 고유한 힘을 느끼고 읽지 못한다. 불교의 해탈은 연기유전하는 자연의 섭리를 내 몸처럼 체화시켰던 힘이듯 내 외부로부터 침해를 받지 않는 영역만큼이 업으로부터의 자유이고 참 행복이다. 지혜의 등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우주 만물 일체의 유무정과 동기화가 될 때 마음의 장애가 사라지고 따라서 사바세상의 등불 역할을 할 수 있고 공덕도 쌓이는 것이다. 난 오늘이 3번째 청와대 방문이다. 청와대 본관 입구에 들어서면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띵해진다. 몸과 마음을 흐리게 하는 이 삿된 기운을 바꾸려면 저 잔디밭에 작은 분수를 만들어 혼탁하고 냉한 기운이 순화되도록 하면 청와대의 흑역사가 멈출 것인데 이런 이치를 아는 자가 있을까? 지금껏 하는 짓들은 용하다는 풍수나 무속, 종교에 의존하여 뭘 해보려 했겠지만 다들 본질에 도달할 수 없었고 근자 이상한 놈 하나가 청와대를 비웠고
오늘 우리 같은 민초가 청와대에 들어와 이 이야기를 하는 아이러니가 연출되는 것 아니겠나. 저 본관 서편 귀퉁이에서 잔디광장을 비스듬하게 스치는 넓고 강하며 냉한 수맥이 흐르고 있다. 이 잔디광장 중간쯤에 분수대를 만들어 냉하고 강한 수기를 돌출시켜 기류가 정체되는 본관의 탁기를 희석시키면 통치자가 조화롭고 순화된 터전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터인데 아는 자가 없으니 저 아래 영빈관과 여민관 터를 빼면 청와대는 편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청와대가 있기 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관저가 있었던 자리는 저 본관 좌측 등대였고 1990년 초에 이 모습이 되었다. 대중이 월영루를 왔다 가면 힘이 솟고 편한 이유가 거기는 수맥이 하나도 없다. 대한민국은 거의 1m 간격으로 가로 세로 깊이와 넓이 냉온 기세가 다른 수맥이 얽혀 있다. 지구가 40억 년 동안 융기를 하면서 산이 강이 되고 바다가 육지가 되었듯 그 상징적인 모습이 강바닥이 솟구쳐 올라온 진안의 마이산이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맥파는 기세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수맥은 강물처럼 수평으로만 흐르지 않는다. 위로 솟구치고 내려가고 수평으로 흐르기도 한다. 청와대 본관처럼 강하고 냉한 수맥이 가로지르고 기류가 정체되는 장소에 집을 짓고 살면 몸과 정신은 말할 것이 없고 일상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는 현상을 아군이 깃들었다고 한다. 저 청와대 본관 외형은 북악을 배산으로 좌우로 대칭되는 알맞은 주령과 서편에서 동으로 감싼 형상이 포근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 터의 속성을 제대로 아는 자가 없으니 비보는커녕 무속 영역에서 노연하지 못한 이무기가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도피한 결과 자기 망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았나. 인과가 분명한 자연의 힘과 그 파장을 내 몸처럼 느끼려면 아가 완전히 사라진 무아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기류 변화나 수맥, 지진, 대규모 인재 등 자연의 에너지 파동을 레이더처럼 읽고 그림처럼 마음 거울에 드러난다. 현상과 작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무슨 올바른 방책을 세우고 자연의 힘을 응용하겠나. 현실에서 잘 갖추고 승승장구하는 가문과 기업들은 전생공덕으로 그런 터전과 연이 닿았고 온갖 방편을 동원하여 현상을 공들여 가꾸고 다듬는데 소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 그 속성을 아는 것도 지혜의 힘이다. 내가 이런 유의 말을 잘 안 하는 것은 아직 이 세상은 알아듣는 귀도 없고 보는 눈도 없기 때문이다. 광화문 광장, 경복궁 그리고 TV나 화보에서 보았던 청와대에는 아름다운 봄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했다. 우곡 선사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에 탐침봉을 드니 딱 그 위치에서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우리나라가 정말 평화롭고 물 흐르듯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발언을 하였다. 청와대를 나와 정독도서관으로 갔다. 오후 서너 시 사이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 서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있고 토요일 오후의 도서관은 여유있고 잔잔하다. 막 어린 티를 벗은 나뭇잎 사이를 헤엄치듯 부는 바람이 시원해서 기분까지 좋다. 정독도서관은 옛 경기고등학교 자리라고 한다. 경기고등학교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우리나라 명문고였다. 우곡 선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기가 정독도서관이다.
옛 경기고등학교 자리다. 경기고등학교 터는 통째로 명당이다. 자연의 법도를 모르고서 어떻게 행복을 기대할 수 있겠나. 저기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 자기도 모르게 저러고 앉아 있거든. 여기는 버스도 없고 지하철도 멀어서 접근이 어려운데도 이끌리듯 저러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전생 선업이 지금의 저 모습들이다. 우리도 벤치에 앉아 법문을 들으며 명당의 바람과 나무 냄새와 발바닥에 닿은 흙을 조용히 느껴보았다. 우리는 정독 도서관을 나와 천천히 한옥마을 골목을 걸어 올 초 모든 국민의 관심이 쏠렸던 헌법재판소를 지나 조계사로 이동했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던 헌법재판소에는 아직도 경찰 기동대가 혹시나 불시에 있을지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상주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 전 굉장했던 소요와 조마조마했던 시간이 떠올랐다. 우곡 선사님께서 90년 말 한동안 거주하셨던 헌법재판소와 바로 이웃한 안국동 한옥을 살펴보고 그 아래 조계사를 잠시 들렀다가 인사동으로 향하였다. 오늘 한낮의 햇볕이 꽤 따가웠는데 오후 거리는 이제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촉촉함이 주는 경쾌함과 서울의 비오는 날 도반들과 함께하는 인사동 걷기는 무척 운치가 있다. 좋다. 인사동 멋진 한옥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근처 찻집으로 향하였다. 우리 일행은 20명이 넘어 마땅한 곳이 있을까 했는데 마침 발길 따라 들어간 골목에 우리를 맞이하는 카페가 있었다. 나이가 지긋하고 여유 있어 보이는 여장부 스타일의 주인장은 가게를 연 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것도 참 인연이다. 첫날의 일정은 이렇게 마무리하며 버스를 타고 숙소로 향했다. 이제 씻고 자는 일만 남았으니 버스 의자에 앉아 한껏 늘어져 있는데 북적이는 버스 안 분위기가 확 달라지며 기운이 새롭다. 충무로를 지나니 사람들이 모두 내리고 우리 일행들만 남아 버스를 전세낸 듯하다. 마치 수학여행 온 듯 가볍고 즐겁다. 오늘은 서울 속 명당을 걸음걸음 내디디며 보고 듣고 맡고 먹고 느끼며 다녔다. 우리가 묵을 숙소는 옛날 중앙정보부 본관이었던 남산 아래 유스 호스텔이다. 예장동. 남산 쪽의 기운이 북앞과 마주치면서 응축된 곳. 오늘 숙소가 정해지자 만행 전부터 일반 호텔과는 다른 호기심이 생겼다. 체크인하고 들어가 창문을 열어 남산의 공기를 느껴보았다. 씻고 편안하게 사지를 쭉 펴고 누워 기분 좋게 얘기를 나누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다. 2편에 계속됩니다.